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재심합력입니다. 여기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가지런할 제. 수신제가 할 때 그 제자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다. 그러니까 재심합력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심이니까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힘을 합한다, 그런 말이에요. 요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네트워크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자, 수신제가 자기 몸을 닦고, 그러면 자기 교양을 넓히고, 그리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요 제가는 그러니까 자기 조직이라든가 자기 라인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국이 되고, 치국은 우리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로 나가서 세계 시장을 석권한다, 평천화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 가지런할 제자예요. 요것이 이제 애터미 사업의 성공의 아주 핵심입니다. 나 혼자 하지 않고 같이 더불어 한다. 중국 속담에 갑파치 셋이 제갈량을 이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갈량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참모거든요. 그 당시에 총나라 유비를 섬기는 군사입니다. 그런데 못난 갑파치 셋만 모이면 제갈량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헛소리 같은데요, 요즘 학자들은 그것을 집단지성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개별지성도 집단지성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심합력을 해서 반팽이가 성공한다는 게 협력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프리카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큰 눈 하나보다 작은 눈 두 개가 더 낫다,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큰 눈이 여기 하나 붙어 있어요. 작은 눈 두 개 붙어 있는 게 거리 감각이라든가 균형 감각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또 중국 속담에 나무가 아무리 커도 혼자서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죠? 숲을 이루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는 문자 그대로 그물망입니다. 휴먼 네트워크는 인간 그물망이거든요. 이게 인간 그물망인데,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은 그물코 하나에 불과한 거지 그물 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물코 하나가 자기가 그물 전체인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한다, 그런 말이. 그래야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부하지 않고 성공한 예는 지금까지 역사상 없습니다. 공부라는 개념은 성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공부를 성리학에서 뭘 공부를 하냐면, 아까 수신을 공부라고 합니다. 수신, 몸을 닦는 거예요. 몸을. 수신을 공부라고 그랬어요. 수신은, 우리 몸은 머리가 있고 마음이 있고 요 육체가 있어요. 이 전체가 세 가지를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그러면 머리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 공부를, 이건 이 쿨헤드, 냉철한 이성을 의미합니다. 뭐 판단력이 있어야 돼. 뭐 알아야 면장한다고, 뭘 알아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 대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이윤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철한 이성, 이것이 머리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공부는, 이게 웜 하트예요. 웜 하트,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사기쳐가지고 돈 벌어서 잘 살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놈 한 놈도 못 봤어요. 반드시 따뜻한 마음, 나 말고 내 파트너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에게 보람이 있고 유익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굳은 결심, 간절함, 도덕성, 성실성, 정직성,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결심을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몸 공부입니다. 몸 공부. 이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그리고 부지런함입니다.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암만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심을 해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공부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부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요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내가 애터미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걸 성공자들은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성공자들은 간절함. 이 간절함이 없으면 결코 성공 못한다. 12년 동안 연속 자동차 판매왕의 등극에서 기네스북에 연 12년간 올라간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자기 자서전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요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말로 하면 마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책 뒷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암만 마케팅의 테크닉을 배워도 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이걸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세일즈맨으로 성공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책 뒷부분은 읽어도 소용없다 이거야. 무슨 테크닉 배워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일즈맨은. 자,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 나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 의지를 다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공부, 요게 다져지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 가지 지식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발로 뛰게 돼 있어요. 아무런 결심이 없는데, 성공하겠다는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몸으로 뛰겠어요? 그래서 요것이 일단 스타트고 나중에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시는데 판단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이걸 판단해 보시고, 이건 누가 그렇다더라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정보를 수집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우선 회사 설립이 합법적이냐, 법적으로 설립 자체가 합법적이라도 경영, 다시 말하면 사업 전개 방법이 합법적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을 따져봐야 돼요. 세 번째는 제품의 경쟁력입니다. 품질과 가격, 이거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에 수익 구조, 보상 플랜, 마지막으로 비용 부담, 진입비, 유지비, 추천비,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결국은 빚을 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따져보시고 괜찮은 회사네 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물우물 하다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재심합력,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즉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코마다리의 붕괴라는 유명한 사건인데요, 1940년대 그 당시 미국이 채광국이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토목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 타코마 브릿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근사하게 개통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리는 지진에도 견디고 초속 5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속 50m의 강풍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지은 다리가 초속 19m의 가벼운 바람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워싱턴 주에 가면 워싱턴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어째서 무너졌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게 무너졌는지, 그 미풍에 왜 무너졌는지 그걸 연구하다가 결국 아까쯤에 그 공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물체는요,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 진동수라는 게 있는데 그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력이 작용하면 진폭이 무한대로 커지면서 붕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여러 사업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은 재심 합력을 하면요, 그 힘이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예요. 그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요게 다리의 요 진폭이 바람의 강도, 다리의 고유 진동수, 바람의 소용돌이 진동수, 요 W0하고 W1이 비슷해지면 요 분모가 뭐가 되냐면 제로가 됩니다. 같아지면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면 이 값이 뭐가 돼요? 네, 무한대가 됩니다. 진폭이 무한대가 된다는 것은 무너진다, 그런 말이에요. 무너진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왜 반팽이들이 성공하는가 하는 것은 이 타코마 다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미풍 같은 적은 힘이지만은 같은 목소리를 내면 그 힘이 무한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서울 테크노마트인데요, 서울 테크노마트가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야단을 했는데 공학자들이 왜 흔들렸는지를 전부 조사를 했어요. 공학자들이 지금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12층에 이런 헬스클럽이 있는데 새로 강사가 부임해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요 태보를 했답니다. 태권도 권투 이런 거 있죠. 하나 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바닥에서 구르는 태보의 진동수가 30층 진동수하고 같았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흔들린 거예요. 공학자들이 실험을 하면 어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뛸 때는 이렇게 되는데 같이 뛰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폭이. 이게 계속 뛰어버리면 무너지겠죠. 헬스하는 몇 사람이 방에서 뛰는데 30층이 흔들린다. 흔들린다. 이와 같이 재심 합력, 같은 목소리로 힘을 합하는 건요,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 자신도 모르는 파워를 가져와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유리창이 깨지는 것도 유리창의 고유 진동수하고 소리의 진동수하고 같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수는 유리컵을 놔두고 계속 고함을 지르니까 유리컵이 깨져버리더라고. 그것은 그 가수의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일정 수준에서의 목소리의 헐츠, 사이클하고 진동수하고 유리의 고유 진동수가 맞으면 유리창이 깨집니다. 그 정도로 이걸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 또는 공진, 다시 말해 리소넌스.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을 합하면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이루어낸다. 꿀벌 있죠, 꿀벌. 꿀벌 그 통 주변에 가보면요, 꿀벌이 많이 죽어 있는 걸 가끔 봐요. 근데 그것은 말벌의 공격이랍니다. 말벌 한 마리가 꿀벌 500마리에 해당하는 독을 가지고 있답니다. 꿀벌이 말벌하고 1대1로 대결해가지고는 승산이 없어요. 그럼 꿀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대 500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1대 500으로. 1대 500으로 해도 들뚱말뚱 그러죠. 그런데 꿀벌이 말벌을 퇴치하는 방법은 열공격이라는 방법이에요. 열공격이 뭐냐면은 말벌은 45도에서 47도 사이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말벌은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꿀벌은 그것보다 죽는 온도가 1도가 높아요. 1도가 높기 때문에 꿀벌 수백 마리가 말벌을 에워싸고 그놈을 안에서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서 딱 1도 차이로 딱 죽으면 딱 해산하면, 그러니까 혼자 말벌을 대항할 수는 없다. 애터미 사업은 혼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렇게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사자한테 잡혀 먹히거나 뭐가 수가 있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옛날 중국에 토요콘이라고 하는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아들이 9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9이면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나중에 왕이 쟁탈전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해버리거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 9놈들을 다 괜찮은 놈들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죽은 다음에 통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9놈을 전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화살을 하나씩 주고 꺾어보라고 그랬어요. 꺾어보라고 그러니까
화살 하나쯤이야 뭐 사나이들이 금방 꺾어버리죠.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아버지가 부왕이 화살을 9개씩 묶어주고 꺾어보라고 그랬어요. 못 꺾어. 9개를 하니까 못 꺾어. 그러면서 부왕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분열되면 이게 다 망한다. 힘을 합하면 아무도 너희들을 무너뜨릴 놈이 없다. 이걸 절전이라고 합니다. 화살 부러뜨리기. 가장 전형적인 예가 우면산 사태예요. 우면산 홍수 사태입니다. 이 빗방울 하나, 이거 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방울 하나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물방울이 모이고 많은 물방울이 모이니까 바위덩어리가 굴러가고 자동차가 떠날라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하는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재심 합력이에요. 각각의 힘은 매우 약해요. 매우 약한데 많은 사람이 힘을 합하면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못난 갓파치 셋이 제갈량을 이길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공명을 해야 돼요. 공명. 같은 목소리로 얘기해야 되는데 같은 목소리로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같은 생각을 하고 회사의 방침을 알고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그것뿐만 아니고 내 파트너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 건지 그걸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야 공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반드시 공명을 해야 되는데 공명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오는 겁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체면이라는 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존심을 부릴 때 부려야 되고 체면도 세울 때 세워야 돼요. 추녀 실처라는 말이 있어요. 추녀 실처. 추녀 실처. 저쪽 춘추 전국 시대에 조나라에 조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나중에 왕이고 나발이고 자기가 다 권력을 잡아가지고 좌주우지 하던 시대에 그런데 옆에 제나라를 공격해서 제나라를 먹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내 말을 거역하는 놈이 있으면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신하가 거기서 껄껄 웃어버렸어. 반대만 해도 이유만 달아도 죽여버렸다고 했는데 거기서 껄껄 웃어버렸어. 그러면 조간자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왜 웃었냐 이거야. 네가 웃은 이유를 내가 들어서 타당하다면 너를 살려주고 내가 들어서 타당하지 않다면 너는 당장 여기서 목을 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한 마을에 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마침 봄이라 뽕밭을 지나가는데 이 남정네가 보니까 뽕 따는 아가씨가 무지무지 이뻐. 무지무지 이쁘니까 같이 가는 마누라는 내버려 두고 이 아가씨를 쫓아갔어. 그게 추념이다. 쫓을 추자 아가씨 여자죠. 그런데 이 아가씨가 걸음이 빨라가지고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를 놓치고 집에 왔더니 마누라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쁜 여자 쫓아가다가 마누라 잃어버렸다 그 말이거든 이게. 그렇듯이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대신 하는 얘기가 제나라 먹으려다가 우리 군대가 그쪽으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그 말이에요. 옆에 나라가 우리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조간자가 그 말을 듣고 자네 말이 일리가 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침공을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자, 이쁜 여자는 예를 들면 체면이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자기가 안다는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녀에 해당합니다. 실처, 마누라를 잃어버렸다 그 말은 자기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같이 시작했던 사람은 1,000댁, 2,000댁, 3,000댁, 5,000댁이 돼 있는데 자기는 지금도 빌빌하고 있는 게 마누라 잃어버린 거예요. 마누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보이고 또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이 시스템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혼자 살려 하면 죽는다. 요게 인도 수도자가 요 히말라야를 넘으면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불교가 그렇게 전달이 됐는데 인도 수도자가 이 히말라야 중국의 어떤 뭔가 전파하게 히말라야를 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얼어 죽고 있어. 그래서 같이 간 동료에게 저 사람이 가만 놔두면 얼어 죽으니까 우리가 같이 가세. 그랬더니
옆에 같이 간 동료가 아니 우리도 얼어 죽을 판인데 얼어 죽을 놈은 내버려 두고 그냥 빨리 가자고. 그래 그럼 앞에 휙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얼어 죽게 생긴 나그네를 들쳐 업고 갔단 말이에요. 들쳐 업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놈이 얼어 죽어 있어. 혼자 행 간 놈이 얼어 죽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들쳐 업고 간 사람은 돌이 몸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니까 열이 나가지고 또 끙끙하면서 가는데 그러면 혼자 휙 가다가 얼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살려 하면 죽는다. 이건 뭐예요? 박쥐죠. 최재천 교수가 쓴 이 책 속에 있는 얘기인데 이 박쥐는 신진대사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래서 누가 박쥐를 손에 들고 있으면 금방 죽어버린대요. 신진대사가 빨라가지고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죽어버린대. 근데 이게 흡혈박쥐입니다. 지구상에 박쥐가 많은데 주로 어떤 나무의 진액이라든가 이런 걸 먹고 사는데 또 벌레라든가 요놈은 피를 먹어야 사는 흡혈박쥐예요. 우리가 가장 아주 싫어하는 박쥐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저녁에 날아가가지고 피를 먹을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답니다. 매일 큰 동물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박쥐들이. 동물도 가만히 있습니까? 피 빨아먹으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날 밤에 가서 피를 먹고 오는 박쥐가 몇 마리 안 된답니다. 그놈이 먹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눠주는가 봤더니 우선 한 나무 가지에 이렇게 붙어있는 친인척끼리 나눠 먹는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끼리 또 나눠 먹는데요. 가까운 데서부터 점차 이렇게 나눠줘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성공은 과학입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과학이기 때문에 그 과학이 무슨 과학이냐?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학교에서 영어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하기 싫은 그런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마음 공부예요.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와 각오, 간절함. 그렇게 되면 몸으로 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천일 천만원 작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불가능하면 안 돼. 가장 공부의 핵심, 부자는 과학인데요. 그 과학은 다른 게 아니고 공부입니다. 공부는 머리 공부만 해가지고는 지금 세상에는 서울대학 나온 거지들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한 게 아닙니다. 무슨 공부를 잘했어요? 머리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농경시대와 산업화 시대는 성공을 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고시에 패스하면 평생 존경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그거 많이 한다고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 얼마나 다른 사람과 친화력을 가지고 결심이 굳고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말만 하지 말고 몸으로 뛰는 그런 몸공부 세 가지만 하시면은 아마 3년 이내에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1,000택, 2,000택 이쪽에 젊은 분은 한 5,000택 되실 것 같고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